바로 새누리당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인적 청산 D-Day로 잡은 날이 오늘이죠. 바로 오늘입니다. 네. 바로 그 시한이 됐는데요. 자, 양쪽 다 친박 임명진 비대위원장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아주 매섭게 비판과 조롱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친박의 자장이죠. 서청원 의원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들어보시죠. 저에게 할복을 하라고. 제가 할복을 안 해서 여기 여러분들 와 있습니다. 죽음을 강요하는 성직자는 대한민국에 그분 한 분 같아요. 어떻게 성직자가 국회의원 보고 할복자단 하라고 합니까? 할복하라고 합니까? 어느 대한민국 전 세계의 성직자가 할복이라는 얘기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글쎄요, 저도 집사지만은 목사님이 할복하라고 사람을 좀 죽음으로 몰아내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 목사님의 인품이 어떻다는 거를 다시 한번 제가 느끼게 됐기 때문에. 자, 임명진 위원장의 이제 할복 얘기가 저렇게 이제 확대가 되는데, 저 어떤 마음으로 서청원 의원 계속 저런 얘기할까요? 서청원 의원은 보면 굉장히 서러우신 것 같아요. 네. 내가 팔선으로 내가 한때는 박근혜 대통령 무너져 갔을 때 예전에 친박 연대도 만들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왔는데 이제 와서 또 임명진 평상시 친분인 임명진 비대위원장 갖다가 영입했는데 이제 와서 나보러 나가라니. 네. 정말 너무 서럽다. 근데 주변을 보니까 그럴만도 한 게 지금 이주영 의원 등 이른바 범친박들이 보면 한 30여 명이 다 같이 자 임명진 위원장 하자는 대로 하겠습니다. 사실상 백주임을 했습니다. 네. 또 홍문종 의원 친박의 핵심이죠. 홍문종 의원 같은 경우도 그저 임명진 위원장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보면 원내대표 만들어주었던 정우택 원내대표도 아니 책임 있는 분들이 좀 뭐가 행동을 보이셔야 될 거 아닙니까? 사실 서청원 의원은 고립되어 있어요. 네. 거기다 그나마 좀 밑건이했던 TK의 최경환 의원조차도 보면 저 낙향해서 네. 지역에서 그냥 SNS 조용히 보내고 있는 가운데 자 오늘까지 거취를 밝혀라 라고 얘기했는데 오늘까지 거취를 밝힐 가능성은 없어요. 네. 그러나 임명진 비대위원장도 서청원 전 대표를 빼놓고 나머지 사실 평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중에 상임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비대위를 갖다 구성함으로써 사실상 서청원 의원의 무력화는 이미 시도되었다. 네. 그 회의 이제 이제 12시 55분 넘고 있는데 2시에 열린다고 하니까요. 네. 자, 임명진 위원장도 반응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임명진 위원장, 자,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서청원 대표를 찍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거짓말쟁이가 하는 얘기도 뭐 신라, 방송 내보내 거짓말쟁이가 하는 것도 난 본래 새누리당이 정치하는 데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와서 보니까 교회더라고. 서청원 집사님이 계신 교회야 이게. 그래서 비대위원장을 성직자를 구했더라고. 참 대단한 페이소스와 냉소가 지금 있고, 앞서서 서청원 의원이 나도 집사인데 그걸 또 비유해서 또 다시 한번 얘기하는. 네, 서청원을 집사, 나는 비대위원장은 목사다. 그쵸. 그러니까 집사가 목사 앞에서 까불면 안 된다는 얘기 하시는 것 같은데 결국은 서청원 의원이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은 겁니다. 임명진 목사를 추천하신 분이 서청원 의원이었고요.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이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트로이 목마가 되어서 진박의 핵심들에게 저렇게 비수를 날릴 줄은 아마 서청원 의원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텐데 결국은 서청원의 난은 제가 볼 때는 하루가 안 가서 임명진 비대위원장에 진압이 된 것 같습니다. 당내에 있는 소장파나 초선 의원들이나 개파 성향이 덜한 의원들이 임명진 위원장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서청원, 최경환 의원은 제가 보면 당을 떠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향후에 이제 임명진 위원장은 친박 인적 청산을 했기 때문에 이 새누리당의 다음 플랜들을 어떻게 가져나갈지, 대선에서의 후보를 세울지 아니면 반기문 사무총장이 이끄는 진영으로 새누리당을 친박을 인적 쇄신한 다음에 그것에 합류할지 아니면 새누리당이 독자적인 후보를 낼지 그 다음 행보를 좀 기약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아침에 정우택 원내대표가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임명진 비대위원장하고 논의를 하면서 이제 카드를 좀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결과는 조금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아침에 기자들이 막 몰려들어서 물었어요. 정우택 의원 이렇게 대답합니다. 서청원 대표랑 최경환 의원 아직도 이제 입장 정리를 못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당원권 정지나 이런 것도 좀 검토를 하시나요?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저께 방송에서 보도했고요. 다 오고
어떤 것도 그렇게 나오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당원권 정지 뭐 1년간 당원권 정지 뭐 이거 회의 끝나자마자 뭐 윤리 규정에서 어쩌고저쩌고 뭐 한다는 거 오늘 뭐 일사천리로 한다는 거 그거 다 오버입니다. 그거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안 해도 나는 얘기 간단하게만. 그러면 길어서 얘기 못해요. 멀리서 들리지만 당원권 전지 물 건너가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뭐 지금 서청원 의원이 워낙 강하게 그렇죠. 저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볼 때는 일단 친박의 철옹성이 깨지는 소리가 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서청원 의원이 아무리 저렇게 해도 사실 서청원 의원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결국 이장우랄지 김태무 의원들이 아주 그냥 주지훈들 조용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잠시 나갔다 오라는 뭐 그런 의미 자체가 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좀 들고 네가 가라 하와이인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잠시 나갔다 오면 뭐 안정되면 다시 들어오라는 얘기면 그 결과적으로 이렇게 짜고 치는 고스톱밖에 될 수가 없는데 또 한 가지 좀 약간 이상해 보이는 게 지금 비대위원장한테 상당수의 의원들이 백지위임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국회의원은 누가 뽑아준 거예요? 국민이 뽑아준 거잖아요. 네. 그럼 자기가 새누리당을 나가겠다 안 나가겠다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지 그걸 백지임을 한다는 것도 사실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임명진 어떻게 보면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우리가 보면 그 김종인 전 대표를 생각나게 하잖아요. 네. 그리고 뭐 그 당시 김종인 대표 이해찬 의원과 관계 이제 그런 것들이 네. 우리가 리마인드가 되는데 네. 과연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새누리당을 이끌고 갈 것인가 그걸 좀 한번 지켜볼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뭐 진정성은 좀 느껴집니다만.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임명진 비대위원장과 서청원 의원 간의 갈등, 바로 지난해 4월 총선 공천을 두고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바로 이해찬 친노 좌장이었죠. 이해찬 의원 간에 있었던 갈등을 다시 상기시키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 두 사람의 갈등 다시 한번 보시죠. 그런 이유를 갖다가 나한테 물어보지 말아요. 정무적 판단을 갖다가 어떻게 내가 언론에도 대고서 그 얘기를 해요. 정무적 판단은 정무적 판단으로 끝나는 거지. 김종인 대표의 정무적 판단보다는 세종 시민의 정무적 판단이 훨씬 더 현명하고 옳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계도 그렇지만 언론에서도 저 정무적 판단 잘해야 되는데 저 왜 이렇게 힘주어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저 당시 김종인 비대위 대표의 정무적 판단도 옳았고 네. 이해찬 의원의 정무적 판단도 옳았어요. 결과적으로 당선도 됐고. 됐으니까. 당선도 7선 의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해찬 전 총리 같은 경우도 어쨌든 김종인 대표의 저런 정무적 판단으로 일당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당시 100석도 안 된다, 아니 80석도 안 된다 이런 별 얘기들이 다 있었습니다만 김종인 대표의 저 어떻게 보면 정무적 판단으로 어떻게 윈윈하게 됐으니 정무적 판단 맞는 거고 네. 저는 아까 말씀하신 네가 가라 하와이 있죠? 네. 지금 그거예요. 임명진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서청원 대표, 서 선배, 네가 가라. 잠깐 좀 피해 있어. 네. 그게 네가 가라 하와이가 영원히 하와이로 이민 가라는 얘기 아니거든요. 하와이 잠시 나가 있어라. 나가서 잠깐 좀 이른바 이제 소나기 좀 피해라. 지금 보면 어쨌든 우리가 보면 새누리당 허물고 새로 보면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리빌딩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서 선배가 있으면 좀 그렇지 않아 모양이. 그러니까 서 선배하고 우리 최경환 저 부총리는 좀 나가 계셔. 네가 가라 하와이 하는데 어떻게 보면 좀 눈치가 없으신 것 같아요. 서청원 대표께서 나는 못 가. 네가 가라 하와이 임명진 이러고 있으니 국민들이 보기엔 이거 뭐 하나 싶은데 아까 서양호 소장 말씀대로 지금 판세는 이미 끝난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이해찬 의원이 한 얘기가 있어요. 이게 이제 정무적 판단 그 와중에 나온 얘기인데 자객 공천 발표했다. 자, 낙선시키기 위한 공천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것이 이제 이루어졌는데 살아왔잖아요. 자, 이 상황과 지금의 새누리당 상황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실제로 김종인 위원장을 모셔온 것은 당시에 강력한 대선 후보이자 당 대표였던 문재인 전 대표와 함께 했던 건 생각이 들고 지금에서 임명진 비대위원장은 당내에 어떤 세력이 전혀 없고 여론을 등에 업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당내 세력 없는 혼자인 임명진 위원장의 호혈단신으로 김무성과 30인의 비박이했던 것을 이뤄내지 못한 것을 결국 탈당할 수밖에 없은 것을 임명진 비대위원장 혼자서 지금 새누리당 인적청산을 해나가고 있는데 향후에 인적청산한 결과가 새누리당이 다시 비박신당이라고 하는 개혁보수신당과 통합을 할지 네. 아니면 독자적인 새누리당이 대선 후보를 낼지
임명진 비대위원장의 다음 카드를 기대해 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김광삼 변호사가 마무리 말씀 주시죠. 그때하고 지금 이제 다른 점은 한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일단 그때는 4.13 총선을 앞두고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해찬 총리가 만약에 이해찬 전 총리가 공천을 못 받으면 사실은 당선이 됐느냐 못 됐느냐 굉장히 정치의 사활에 달려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사실은 앞으로 국회의원 선거가 앞으로 많이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백지위임을 해줬다는 그런 의원들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하지만 서청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상징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임명진 비대위원장에 의해서 만약에 이게 정말로 핵의 종양의 핵처럼 재가 돼버리면 본인의 정치가 굉장히 치명적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다른 친박 의원들은 조용히 하고 있지만 끝까지 서청원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할 가능성이 크죠. 그 싸움은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판세는 임명진 비대위원장 쪽으로 가고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1시간도 안 남았습니다. 과연 청산이 될지, 디데이가 될지, 허당데이가 될지 국민들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문가 여러분과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